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또 강세로 잘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오늘 그 강연회 있잖아요. 저희 강연회 1월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1월 17일 날 하는 거. 고거는 일단 이제 그 마감이 됐어요. 이게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하자마자 그냥 그날 다 꽉 차 가지고 15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한 30%안 오십니다. 이게 노쇼가 있어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오시면 만약에 강연이 마감돼서 "나 신청 못 했다." 하시는 분들도 오세요. 대부분 자리가 일단 안 오신 분들이 꼭 계세요. 노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연에 뭐 오시면 저희가 어쨌든 뭐 자리가 되는 대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1월 17일 오후 1 시부터 이제 4 시까지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요. 이제 리튬 가격, 그다음에 블룸에너지, 삼성중공, 삼성바이오로직스, APR, 달바글로벌이죠. 달라가 아니라 달바글로벌, 풍산, 건설, 또 부동산, 엔비디아, 또 오피니언 데이, 허지현 연구원이 쓰신 코멘트가 있고, 또 MBS 트럼프가 약간 양적 완화 비슷한 지금 느낌이 좀 들어요. 돈 푸는 정책인데 아무튼 고거 얘기하고, 요타 스케일 시대에 시장의 관심이 이 전력이 중요하다, 매물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관세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나올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가 대법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요. 그래서 고거 좀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인터넷, 인천공항, 항공, 카지노, 그다음에 증권주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백화점, 미국의 군비 증강 기조, 그 방향성은 요건 조선주 얘기. 오늘 조선주 아주 좋았죠. 그리고 내년의 주인들. 요거는 근데 이거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하고, 그리고 전자공시, 마린 엔진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신경제 기술주보다는 구경제가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나스닥 빠졌고 다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또 에너지주,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괜찮았어요. 반면에 바이오, 반도체, 테크 기업들은 약했습니다. 달러 강세 보였고, 오늘은 유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주 차익 매물 속에 방산, 소매, 자동차 등 구경제 산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의 2027년 국방 예산 1.5조 달러 요구로 이제 방산주가 좀 급등세로 전환이 됐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많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 이제 정리해 드리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 예산 "야 올려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무기 더 구입하자. 그래서 국방 예산 늘리자." 그러면서 방산주 날라갔고, 자동차주들은 대출이자 있죠. 대출이자만큼 세금 공제해 주나 봐요, 세액 공제. 그래서 신고가. 소비재 코스트코 아주 좋았고, 뭐 나이키나 홈디포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쪽 신경제는 빠져버렸죠. AI랑 테크는 차익 매물 쏟아졌고, 엔비디아 급락, 애플은 7 일째 빠지고, 바이오도 하루 만에 빠지고, 요런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경제 왼쪽, 신경제 오른쪽, 이렇게 이거 미국 시장은 색깔이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던 기술주가 약간 부진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다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제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고, 방산주, 코스트코, 나이키, 홈디포 이런 기업들 되게 강했고, 경제 지표는 민간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인데, 여기 이제 해고 건수가 나오거든요. 해고 건수가 17개월 만에 최저치. 아니, 지난달에는 해고 건수가 급증했는데 다시 감소한 거예요. 이게 진짜 헷갈립니다. 도대체 고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늘 지표 보면은 또 고용이 괜찮은 것 같고,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12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고, 이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무역 측면에서도 호재가 있었고요. 10월 미국 무역 적자가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39% 급감을 했던, 그러니까 무역 적자 많이 줄었어요.
고게 좀 특징적이었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란 시위 아시죠? 그 영상도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도 죽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이란이 지금 시위하고 있죠. 이제 "못 살겠다. 지금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린 살 수 없다." 그래서 시위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제재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못 참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도 좀 자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500% 관세 때려 버리겠다. 트럼프가 열받았어요. 옛날에 트럼프가 좀 참아 줬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치고요. 까불면 죽는다예요 지금. 트럼프 정책은 이제 바뀌었어요. 좀 까불면 죽는다. 예.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안 참고. 옛날에는 불개입주의인데 이게 이제 방사능주의 호재가 돼 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유가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7년 국방 예상 1.5조 달러 요구했고 SNS 통해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 예.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러니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주도 포함되겠죠. 군함 만들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예. 그 내용이 어제 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공제해 주겠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 연 2만 달러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발표를 했고 25년부터 28년까지 차를 많이 구매를 하면 미국에서 만든 차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도 해당돼요. 미국 공장이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어쨌든 오늘 현대차도 급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표준 공제를 선택한 상관없이 공제해 준다. 아니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제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베센트는 미국인의 자동차는 필수품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공제는 월비용 낮춰서 이게 결국 자동차 회사에 좋고 소비에도 좋겠죠. 그래서 자동차 주가가 다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유가 50달러 깨지길 원한대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 배럴당 50달러 그 목표를 유가로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폐렴 문제의 손익분기점이 62에서 64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제 유가는 58.58달러로 이미 석유 기업들은 시초 비용보다 낮은 게 지금 손해 보니까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유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무슨 유가가 급락하겠냐 이런 반응이고 업계가 되게 반발한대요. 이렇게 만약에 유가 떨어지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석유 생산 증하기 어렵다. 근데 트럼프는 반대입니다. 유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11월 중간 선거 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슨모빌은 유가 하락으로 좀 실적이 감소할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 같고 "유가 떨어뜨리겠다. 기업들은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유가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요. 뭐 이슈 없어요. 마이크론 빠졌는데요. 악재 없습니다. AMD 뭐 애플도 뚜렷한 이유 없어요. 테슬라는 이제 오늘 그 세금 공제 그래서 자동차주 오르면서 다 올랐고 지휘번호버도 빠져버렸어요. 왜 그럴까? AI주가 다 빠졌어요. 근데 블룸 에너지는 올랐죠.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함께 배우기에서 그 웬만하면 제가 미국 기업 잘 소개 안 하는데 블룸 에너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지난주에 OCI 홀딩스랑 블룸 에너지 또 원전조 이렇게 한번 묶어 가지고 피지컬 AI 하면서 이제 전기, 전력기기 한번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블룸 에너지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여기에 그 연료전지 사용하려고 연료전지를 이제 주문을 했대요, 블룸 에너지한테. 그게 호재가 돼 가지고 급등했고 로키드 마틴 이제 방산업체 급등. 에브비는 투자 의견 하향하면서 급락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서브 로보틱스는 로봇주죠. 그래서 피지컬 AI 대표주로 부각돼서 급등. 지금 테마 중에서 제일 좋은 테마가 로봇하고 우주항공이에요, 여기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세트랙아이가 10만 원 넘어갔던데요. 언제 10만 원 넘어간 거예요. 우주항공이 지금 요즘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같은 이제 나이키 소비재가 좋았다. 기술주만 울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국 증시를 한번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봐야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반드시 좀 이렇게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차트는 뭐냐면 이제 어젠가 그저껜가 삼성증권의 이제 장정훈 연구원님의 그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고,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요게 그래프가 있어요. 요게 리튬 가격 보이시죠? 이거 엄청나게 빠졌어요. 70,000달러에서 이게 10,000달러도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죠. 이러니 배터리주들이 안 좋죠. 근데 요새 2차전지 주가 말 아니죠. 예. 저점에서 2배 정도 반등한 후에 배터리 계약 해지권 등이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 질주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면서 주가가 식어버렸다. 네. 우리는 그럼 배터리 이제 포기해야 되냐? 이제 가망은 없는 거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게 미국 지금 전기차 시장 워낙 안 좋잖아요. 기존에 계약 맺은 거를 고객이 물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이게 자동으로 해지돼 버리는 거죠. 예. 그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했던 건데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뭐 계약 막 조 단위로 해지되니까 시장이 놀래 버린 거죠 또. 근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반도체 가격, 우리가 보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데, 한때 70,000달러까지 상승했던 이 탄산 리튬 가격이 10,000달러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최근 12월 한 달간 28%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지고 양극재 만들잖아요. 양극재 가격 오르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 가격도 뒤따라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양극재 기업들은 리튬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에 리튬값 상승은 재고 자산 평가이익을 일으켜서 실적에도 일단 좋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어쨌든 주가는 싸늘하지만 이제 아래 온도는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다시 데워질 날을 기대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 보시면 이제 저희 MTS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원투게더 아시죠? 옛날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투원투게더, 요거 HTS고 MTS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 드린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차트. 예, 오늘의 차트 이제 매일 올릴지는 제가 모르는데 요런 거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 그래서 장중에 올려 드려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글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방금 요런 걸 이제 저희가 약간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한번 또 소개해 드렸고요. 주요 이슈는, 오늘은 이슈는 뭐 많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요거 아까 블룸 에너지가 AEP라는 기업과 이제 대형 연료전지 계약 맺었다는 거,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해당 설비는 이제 Y오밍주의 연료전지 발전 시설, 연료전지로 이제 전기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블룸 에너지 걸 이용해서 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20년간 매입하겠대요. 장기 오프테이크, 장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규모 주문이 이 블룸 에너지한테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먼저 기업 분석부터 해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안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라이브 할 때 삼성중공업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주가 안 가니까, 조선주 안 가니까. 안 가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많이 갔잖아요. 그죠? 예. 참 어렵죠. 안 가면 답답하고 또 오늘 올라가니까 기분 좋으실 거고, 참 이게 주가에 따라서 뭐 그날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큰 변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고 여전히 올해도 기대할 게 있으면 주가 안 간다고 실망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거. 아니 삼성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데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가요? 다 글로 가는데 수급이. 근데 삼성하이닉스 쉬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모멘텀 나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참 안 가는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만, 예, 기업의 가치에 문제 없으면 항상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성과도 올라갈 것 같고, 에버그린으로부터 수주한 메탄올 추진선 이제 16척 건조하거든요. 가격도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 반복 건조도 할 거고, 요게 이제 실적에도 잡히겠죠. FLNG는 이제 바다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운송까지 해 주는 그 시스템인데, 이게 한 기당 막 2조 짜리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계약이 미뤄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는데 올해 다시 아마 계약은 되지 않겠냐, 수주 기대한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기업이고요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범생이죠. 근데 연간 수주가 24년에 5.5조, 작년에 6.8조 나왔고요. 그리고 5공장 이제 순조롭게 가동하고 있고 본격 매출은 27년 2분기부터 인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을 계속 늘려줘야 돼요. 워낙 수주가 잘 되니까. 6공장 착공을 지금 다 기다려요. 6공장 이제 해주면 주가 급등하겠지만 언제 할지 모르겠고 그거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열리니까 이거 이제 발표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생물보안법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드디어 작년 말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삼성이 반사 이익을 얻겠죠. 기업 가치 103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가 100조 넘을 거라고 예전부터도 많이 말씀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꼭 넘어서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 8공장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APR 요새 좀 힘드시죠? 뭐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 막 삼양식품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미국에 지금 소비주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훈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이번 APR은 실적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나올 것 같고 주가도 이제 저평가돼 있고. 예.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공격적인 이제 오프라인 확장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온라인에서 잘해야 오프라인도 잘하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거죠. 삼성전자보다 쌉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성장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못 해요. 삼성전자 너무 압도적이에요. 작년에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럴 거면 삼성하지.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APR 입장에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 예, 항상 상대 평가니까. 그래도 APR만의 매력은 있는 거니까요. 예. 회복되길 기대해보고 달바글로벌 마찬가지고 매출 잘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가 170% 이번 4분기 예상하고 일본, 러시아가 좀 안 좋았는데 러시아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유럽. 그래서 25년도에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중심으로 잘 이제 판매가 됐는데 26년부터는 이제 히트 상품들 있죠. SKU가 그거잖아요. 하나의 상품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을 통해서 예, 성장 동력을 이어갈 것 같다. 상장 이후 근데 매출은 높았는데 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그걸 확인해 보세요. 4분기에 실적만 잘 나온다면 이제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는 본격도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풍산은 한참 좋았다가 주가가 박살이 한번 났다. 9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올해 역대 최고 이익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분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 이유는 구리값이 많이 올라요. 4분기에 구리값이 11,000달러. 예. 그리고 방산 사업은 좀 예상보다는 성장률은 낮지만 그래도 7.7% 성장. 이 돈가격이 오르면 PMX 같은 자회사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1분기 돈가격 상승으로 작년 3분기가 9,797달러, 4분기가 11,092달러, 1분기가 13,000달러. 요렇게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 이 돈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13,000달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분기 평균 가격은 12,548달러. 이 돈값 그러니까 구리값 오르면 풍산이죠. LS, 풍산 이런 것들이죠. 방산이 문제인데 올해 그래도 방산 매출 10% 증가할 것 같다. 예. 요거까지 이루어진다면 올해 역대 최고 이익 난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정고점 향해서 한번 가주기를 물론 이제 실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건설업종인데 신영증권의 박세려 연구원이 먼저 쓰신 건데 건설업은 그 이제 산업의 반등이 관건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표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공공주도로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좀 건설산업 전반적으로 수주 회복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국토교통부가 1월 새해 들어서 주택 공급 추진 본부 출범식을 갖고 1월 중순 즈음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2025년 발표 예정 시기를 지났지만 내부적으로 보다 시장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길어지면서 좀 지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다. 요걸 좀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2022 년도에 고금리 충격받고 건설업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레고랜드 터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올해는 그런 재무 위험도 벗어나고 건설업 중심으로 이번에 좀 수주가 확대되면서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우수한 재무 능력 갖고 있는 예 그런 인제 기업들을 좀 보자. 여기 우수한 재무 능력 하면은 DLNC죠. 그죠? 예. 가장 압도적으로 재무 구조는 좋아요. 예. 근데 수주가 좀 아쉽죠. DLNC의 단점이 수주가 좀 적은 거. 그래서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원전 중심으로 여기는 현대건설이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주택. 예. 네 다만 무차별적으로 건설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퀄리티 예 실적 보고 재무 보고 그런 퀄리티를 확인해 보자라는 내용이고 저희 당사 자료인데 LS증권의 김세련 연구원님이 써 주신 거고요. 예 금리 인하 기조, 공급 확대 정책가 기조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면 빅 사이클이 나와요. 예. 근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조는 맞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최근에 올랐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뒤에서는 과징금 때리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뭔가 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과징금 때리고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막 이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아니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건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되게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급 규제다. 그래서 빅 사이클이 오기는 어렵대요, 아직은 건설이. 근데 저게 바뀌면 오는 거고 예 그래서 공급 대책은 반쪽짜리다. 예. 규제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업종 투자의견은 아직 중립이고 공공주도 정책하에서는 중견 건설사와 시멘트는 기회가 열린다. 어떻게 보면 좀 '아 뭐 건설 쪽은 별론가?' 이럴 수 있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읽어 보시면 어쨌든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일부 업체가 연말 비용 반영으로 4 분기 실적 악화 예상되지만 21 년도에 건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비용이 오르면 공사비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는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회사들 영업이익 성장률이 요 진한 파란색인데 다 증가하죠. DLNC, 현대건설 다 올라가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건자재 가격 상승 따라서 요게 이 공사비가 증액 없이 높은 원가로 진행된 현장이 이렇게 많아요. 가격이 올랐어요, 비용이. 막 각종 자재. 근데 공사비에 못 올렸어요. 그런 현장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설주 실적 개선 얘기고 그다음에 월세 거래가 좀 최근에 증가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자기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래요. 예. 자기 소득 이게 서울 아파트 위에가. 밑에가 지방, 전국 아파트. 너무 높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 대비 몇 배. PIR이 10 이면요. 내가 연소득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야 집을 사요. 지금 서울은 10 이에요. 글로벌 주요 도시 비교해도 너무 높아요. 그죠? 근데도 계속 오르죠. 예. 그러니까 주거 구매력 측면에선 서울은 참 접근성은 떨어지죠. 사기가 어렵고. 근데 지방은 또 아니거든요. 낮은 거죠 되게. 지방은 4 년밖에 안 돼요. 4 년. 4 년이니까 되게 낮죠. 그러니까 지방은 아직 그렇고 여기 보면 마포, 레미안, 서울은 푸르지안 계속 올라가는데 대구는 그냥 횡보. 더 빠지진 않지만. 예. 고런 상황인데 지방과 이 서울의 격차는 아직까지는 좀 있는 편이죠. 그래도 실수요 위주로는 시장이 재편되면서 또 시장 유동성 좋잖아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보통 아파트 값이 오른대요. 지금 환율 많이 떨어졌죠.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진한 색이 환율이고 밑에가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따라가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거의 궤적이 똑같죠. 진한 색이 통화량, 그다음에 요 옅은 색이 이제 아파트 가격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축 유입 감소와 수요 증가로 지역적인 가격 양극화지수 뭐 이런 업체별로 차별적인 기회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건설사 구조조정 확대로 인해 건전한 턴어라운드는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빅 사이클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건설주를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면 레벨업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그래도 5% 물량 성장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정책이 모두 더해지는, 여기 이제 기대를 표출한 거예요. 한 번에 빅 사이클 나오지 않겠냐. 머지않아 도래할 것 같다. 이거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한다면 한번 건설 쪽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예. 건설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보시면 이게 가구수거든요. 인구수는 주는데 가구수 증가한 거 보이세요? 2041년까지.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느는 거예요. 수요가 주는 거는, 그거는 인구수 주니까 수요 준다. 그건 넌센스예요. 예.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고 가구 수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새 또 혼자 사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1인 가구가.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노후도 도시별 비교인데, 아무튼 이게 지방이 정말 노후도가 심하죠. 예.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은 이쪽 회복이 있습니다. 요 확장까지는 좀 시간 걸리지만 여기라면 건설주를 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예,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AI, 네, 엔비디아 키노트가 있었고요.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AI가 요게 인지 AI, 생성형 AI 요거 지나서 에이전틱, 이제 나의 비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여기래요.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여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주도 준 거예요. 예. 이 단계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AI 모델 연산량, 추론입니다. 위에가 진한 게. 연산량이 이렇게 많으면 메모리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루빈, 요게 루빈이고요. 밑에 있는 게 블랙알, 추론에서 5배 늘어나요, 수요가. 그래서 젠슨왕 컨텍스트가 AI 에이전트의 길이의 증가로 이제 HBM에서 모든 메모리를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DDR5나 여기 SSD 있죠, 낸드가 대신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화하는 거를 얘가 알아서 다 저장해야 되는 거고, 그 챗GPT가 대화하다가 막 생각하잖아요. 막 생각하는, 이게 돌아가죠, 뭐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20번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걸 계속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HBM에 넣는 게 아니라 DDR5나 SSD에 넣는 거죠. 낸드나 디램에, 범용 디램에 넣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젠슨왕은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예전에는 연산이었던 걸 이제 계산했던 걸 데이터로 바꾸는 일을 해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지컬 AI, 예, 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알파마요 검색해서 AI한테도 물어보면 이게 뭐냐. 세계 최초의 뭐 그러니까 리즈닝 자율주행 AI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이 실제 주행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랑 가상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합쳐 가지고 돌발 상황까지 학습을 해서 요걸 자율주행에 입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할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거는 실주행 데이터가 아닌 것도 들어가니까. 근데 저기 테슬라는 실주행 데이터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그 운전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얘가 AI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내놨는데 거의 완벽하죠. 근데 그럼 알파마요도 똑같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알파마요가 성공하면 지금 벤츠랑 하거든요. 벤츠에 넣어서 벤츠가 정말 테슬라급이 나온다. 이러면 진짜 테슬라한테 이거 안 좋은 거죠. 경쟁자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가치는 또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황송희 연구원님 얘기는 어쨌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풀 스택으로 다 공급하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AI에서. 그래서 이 가치를 좀 시장이 못 알아주는 것 같다. PER도 낮아졌고. 그래서 좀 엔비디아를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쪽 말씀드릴게요. 그 유진투자의 허재한 연구원님이 미국 고용 보고서보다 더 관심이 필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그 내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관세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때린 거니까 위헌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대부분이 최종 판결 내요. 1심, 2심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환급해 줘야 돼요. 만약에 지면 트럼프가 1조 달러.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플랜 B를 마련 중이래요. 관세 그래서 못 한다고? 아니다. 무역 확장법,
통상법 301조 걸어 가지고 관세할 수도 있대요. 단 이 조치는 이제 조사 보고 과정이 수개월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바로는 못 하고 급한 대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 요걸 통해서 150일 동안 관세 때려 버릴 수가 있대요.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형태로.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시장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저게 변수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시장에. 일단 어쨌든 위헌 판결이 나면은 증시에 좋진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 금리도 틀 거고 자금 부담 때문에. 예. 미국도 덜컹거리다. 다만 관세 충격을 받았던 기업들은 좋죠. 관세 수혜받던 회사는 안 좋아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대차 호재죠. 그렇잖아요. 예. 관세, 철강주 호재. 예. 그죠. 화장품 호재. 우리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관세를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내일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예.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좀 안 좋고 한국 증시에는 나쁠 게 없는 거죠. 아무튼 좀 지켜보자는 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위헌 판결이 나면은 또 한 달이 건너뛰어서 배터리나 태양광한테도 좋대요. 왜? 트럼프 정책이 제동이 걸린 거예요. 트럼프 정책 피해주한테도 좋을 수 있다.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레디 맥 페니메이에 2천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지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디 맥과 페니메이의 주요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신용을 보증해 줘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채권을 찍어요. 예. 그 나온 게 바로 MBS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거에 이제 원리금 지급까지 이제 보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채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모기지 관련 투자가 2010년에는 8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요 80에서 90% 감소해 버렸어요. 많이 위축된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은 큰 그림에서 장기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저거 매입하라는 거예요. 저거 채권이잖아요. 야, 너네 매입해. 예. 그럼 저런 걸 매입하면 어떻게 되겠냐? 시중에 돈이 풀리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저거 아침에 속보를 뜨고 나서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예. 미니 금융 억압. 정부가 나서서 이거 사. 금리 낮춰. 연준이 말을 안 듣네. 예. 너네들이라도 내 말을 따라라.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요 장기 금리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장기물 국채를 발행을 좀 줄입니다. 단기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국채 공급이 줄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SLR 규제, 이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미국에 채권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금리 하락 요인이죠. 그래서 장기 금리 급등을 막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아요. 호재입니다.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슈가 오늘 좀 있었고, 리사소 AMD CEO가 요타 스케일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테라의 1조 배, 현재 연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총량 있죠. 이게 제타라고 합니다. 이거의 100배래요. 그런 컴퓨팅 시대에 지금 들어서고 있대요. 저는 좀 상상이 안 가고요. 아무튼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너무 비현실적이다. 근데 기술업계는 뭔 소리냐, 진짜 하고 있는데.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계는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걸 담당하는 기술업계는 너무나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하면 지니까. 그래서 1월 하순에 대형 기술주 실적 나오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우려는 완화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다만 전력 부족은 심각하다. 예. 계속 전력은 부족해요. 엔비디아 칩을 쓰면 쓸수록 전력은 또 필요해요. 예. 너무 비싸고 성능을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저전력 기술 가진 퀄컴 같은 기업들이 매력이 돋보일 것 같다. 그리고 확장되니까 메모리도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IEEPA 관세, 예, 요건데 어쨌든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이제 GDP 성장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투자 지원하기 위한 감세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늘고 있대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거래요. 예.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도 늘고 있고, 이게 GDP 성장을 위한 거죠.
네. 7월에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여기서 지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죠? 전력이에요, 전력. 원전, 태양광, 예, 천연가스, LNG 발전 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 ESS도 있을 거고, 연료전지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고, 예,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은 이제 그 4분기는 광고와 선거래 모두 성수기인데 광고 업황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예, 카카오, 네이버 양사 모두 모바일 광고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 기대하고 상거래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시장 상회하는 성장 예상합니다. 영업이익 올해 카카오가 더 성장은 합니다. 예, 네이버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사업, 신사업도 도전하고 있고 AI 에이전트 요런 서비스들을 올해 또 내놓을 거고 AI 에이전트는 이제 AI 비서죠. 요거 이제 막 개하는 시장이니까 이런 걸 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잘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제 법제화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하는 기업이 네이버고 두나무랑 같이 카카오. 저는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탑픽은 네이버다. 돈도 잘 벌고 신사업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운송 쪽, 예, 인천공항 수송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항공산업은 그래도 선방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여러 환경들이 안 좋았잖아요. 환율 오르죠. 항공기 참사가 작년 초에 있었죠. 여러 좀 악재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어쨌든 예, 항공산업은 좀 선방했습니다. 연간 출국자 수도 3% 증가했고, 예, 물량 또 외국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죠. 환승 수요. 항공 화물은 우려 대비 또 양호했고, 다만 이렇게 선방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국적항공사가 이걸 가져가고 LCC 저비용 항공사는 안 좋았어요. 이게 차별화가 된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되게 선방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참 부진하지만 어느 시점에선 좀 빛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은 저비용 항공사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대한항공은 비용 증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매각, 저비용 항공사 경쟁 심화 이런 걸로 좀 이익은 그래도 감소했지만 올해 합병도 할 거고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카지노도 곧 다시 매수할 시기 온다. 방한 인바운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는 건 그 11월 달에 17.3% 증가했고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많이 와요, 지금. 올해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1,850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의 완만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예, 반사소에 있죠. 한일령도 있고. 그래서 일단 11월 데이터도 지금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나온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국인들은 그리고 더 많이 오겠죠. 한일령 때문에. 그래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조금 더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는 이게 거래대금 엄청나요, 지금. 그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 전반적으로. 네, 다만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많고 코스닥보다. 그래서 키움이 썩 이제 주도주는 아닌 거예요. 키움은 개인 고객이 많아서 코스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역대급 거래 대금이고 키움증권은 코스닥이 민감하다. 그래서 미래가 아직은 유리하고요. 미래는 사실 주가 오른 게 xAI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요것도 투자했나 봐요. 저 이것까지 투자했대요. 그래서 가치가 투자 당시보다 4.6배 올랐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도 아시죠? 상장 이슈 있고. 그래서 그냥 미래에셋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올라서 좀 지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할 조짐도 안 보여요. 예. 연일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정부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내놓을 겁니다. 곧 내놓을 거고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윤곽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간접 투자 중에서 정책성장펀드와 국민참여펀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코스닥의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투자하겠다는 거죠. 신생사업에. 이거는 코스닥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 쏠린 거래대금이 코스닥으로 점진적으로 유입될 것 같다. 그래서 증권주 좋고 그중에 키움, 코스닥이 좋으면 키움이고요. 코스피 좋으면 미래나 삼성이 좋은 거죠. 미래에셋증권은 요 회사 통해서 xAI 투자를 했고
미래에셋 증권은 또 미래에셋 글로벌 스페이스 투자조합 1호, 글로벌 섹터 리더 투자조합 1호 여기 통해서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쪽은 이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이 백화점 업종 PER이 10배 정도 이제 근접을 했는데 요새 백화점 얘기 계속 좀 좋은 얘기 나오죠. 10배 가면 근데 팔아야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이거 신세계 팔아야 되나 현대백화점.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10%를 넘겨버렸대요. 이게 백화점이 두 자릿수 성장은 엄청난 거거든요. 저성장 산업인데. 오히려 지난해 또 롯데쇼핑 자산 재평가, 신세계, 그죠? 아시죠? 고속버스 터미널. 요 재평가 받는 거죠. 백화점 3사 중에선 그래도 신세계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옛날엔 더 이제 현대백화점을 좀 선호했지만 신세계가 왜냐면 자산주거든요.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또 점포도 다 리뉴얼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신세계 백화점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존업종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군비 증강 기조, 트럼프가 미국 국방비 증액을 주장을 했고요. 2026년 국방 예산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 같다. 근데 그중에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는 해군, 우주랑 공군 이쪽인데 이 조선업은 해군이죠. 예. 해군과 좀 관련이 돼 있겠죠. 미 해군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게 일단 최우선 목표고요. 그다음 트럼프 정부의 국방 예산이 급증한다면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좀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법을 바꿔줘야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줘요. 그걸 기다리고 있고 1월 5일 날 이제 헌팅턴 인걸스에 미국이 배를 맡겼죠. 군함 만들어 달라. 차세대 호위함 FX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속함도 나올 것 같아요. 후속함은 우리한테 맡기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대요. 후속 함대는 납기 경쟁력. 이거는 한국이 최강입니다. 물론 중국도 잘하지만 중국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은 결국 따낼 거고 다만 법을 빨리 바꿔주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요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상자산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공시 설명하고 시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D 요즘에 그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도 했는데 이건 이제 1월 8일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밤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요거 공식 꼭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있었고 선박 엔진 공급, 중국에 원래 공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회사 마린 엔진은 원래 STX 중공업인데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현대미포의 중형 선박용 엔진을 주로 만듭니다. 중국 회사랑 선박 엔진, 엔진 부품 이렇게 각각 만들고 선박용 주기 엔진을 만들려요. 그래서 디젤, LNG로 가는 엔진, LPG로 가는 엔진 이런 거 다 만듭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엔진이. 정말 크죠. 이게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엄청나게 크죠. 예. 이게 선박용 엔진이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엔진 부품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 터보 차저를 만듭니다. 터보 차저는 엔진의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 그 힘을 통해서 혼합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엔진의 힘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연비 향상에도 도움 주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는 엔진의 연소실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죠.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돌아가면서 회전 운동으로. 저 위에 열 있죠. 그걸 이용해서 회전. 그러니까 막 우리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저런 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배에서. 그게 저거예요. 크랭크 샤프트. 엔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조선사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K조선, 뭐 하나엔진 요런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엔진은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니까 요거 매력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대형 선박은 제조하고 엔진은 중대형 선박은 이제 마린 엔진이 제작하고요. 3분기 말 엔진 수주잔고 1조 5억 원, 1조죠. 2년 매출치에 해당하고 요게 최근에 수주받은 내역들입니다. 영업이익 점프. 그래서 엔진 판매 가격이 또 오르니까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는 33포인트 올라서 0.75%,
상승했고 코스닥도 0.4%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단 이게 삼성전자는 오늘 매물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올랐고 오늘 주인공은 방산하고요. 예. 방산입니다.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비가 47만 좀 너무 과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하나이오로, 삼성중공, 현대차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아 6%, 한화, APR 오늘 갔네요. 예. 한국조선해양. 현대차가 왜 이렇게 많나요 오늘? 뭐 현대차 그룹이 그냥 현대중공업에다가 한미약품도 오늘 올랐고 오늘 현대모비스, SK, 현대건설, LS. 예. 다만 오늘 좀 아쉬웠던 건 이노텍. 이노텍은 좀 안 좋았고 이노텍 아마 실적 부분 때 오늘 LG전자 실적 나왔는데 아마 이노텍 실적이 포함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LG전자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 빠졌고 두산, 하이브, 뭐 LG엔솔도 실적이 예상을 좀 하회했고요. 근데 뭐 워낙 빠져 있어서 뭐 주가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 코스닥 오늘 바이오 좋았고요. 아니 서진시스템 어제는 급락, 이거 오늘은 뭐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펩트론, SPG, 로봇주 좋았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진 거는 반도체. 예,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는 좀 쉬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조금 우울했고 자동차, 뭐 조선, 방산 이쪽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오늘 현대위아가 특히 좋았네요. 풍산도 6% 올라왔습니다. 구경제 산업이 확실히 좋았네요. 기술주보다는. 증권주는 많이 빠졌고요. 실적이 좀 안 좋은 쪽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바이오랑 대한광통신, 일부 지주사, 네, 방산주, 네. 삼양컴텍도 오늘 올랐네요. 여기도 오늘 좀 올라왔고 삼양엠텍, 조선주. 네. 반면 좀 빠진 쪽은 제주반도체, 유진테크. 근데 이게 반도체 또 빠지면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지수 아주 견조합니다. 진짜 이거 5,000을 가는 건가요? 너무 견조하고 코스닥은 간당간당합니다. 힘을 좀 내야 될 텐데 반면 오늘 수급은 되게 안 좋았어요. 외국인이 그냥 1조 8천억 때려버렸습니다. 예. 반도체 판 거죠 오늘은. 예. 좀 아쉬웠고 오늘 섹터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의 날입니다. 한국카본이 22%.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카본 공시도 소개해드렸지만 LNG 하면 한국카본이죠. 동성화인텍하고 그죠? 예. 예고가 돼 있었고 근데 오늘 가버렸네요. 에스텍스 엔진은 방산 쪽입니다. 예, 여기도 선박하긴 하지만 군함 쪽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방산 이슈 터지면서 오늘 12%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게 제가 매일 공시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런 공시가 그냥 괜히 소개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미리 알아 놓으세요. 이 회사는 뭐가 모멘텀이고 어떤 게 있고 한국카본도 그런 공시를 분석해서 얘는 LNG 운반선 잘 될 것 같네. 근데 보고서를 봤더니 LNG 운반선이 올해 수주가 많을 거래요. 그럼 답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방산주 아주 좋았고요. 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네. 피팅, 자동차주는 뭐 정말 뜨겁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만 가는 것 같아요. 만도는 좀 잘 안 가고 그리고 풍력 쪽도 오늘 좀 좋았고요. 세진중공업, 태웅 이런 쪽 좋았고 원전해체, 면세점도 오늘 좋았습니다. JTC가 올랐군요. 카지노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좋았고 원전주, 성광, 피팅주죠. 건설주도 오늘 DLNC가 저평가돼 있죠. 예. 그리고 김밥주, 철강, 우주항공 뭐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반면 오늘 소부장은 울었습니다. 안 좋았고 2차전지 여전히 좀 답답하고 MLCC 관련주도 오늘 좀 답답했습니다. IT가 좀 안 좋았어요. IT, 2차전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일주일이 진짜 후딱 가죠. 후딱 가고 여러분 근데 이제 장 좋잖아요. 좋은데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무턱대고 좋은 거 막 쫓아가셔도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시장 보시면서 저번에 제가 이제 복권 당첨됐다 현대차 했지만
뭐 아마 당첨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주식 투자라는 게 안 갈 때, 안 가는 종목을 안 간다고 버릴 게 아니라, 안 가는 종목인데 안 좋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 회사는 이런 가치가 있는데, 예, 아직 시장이 몰라준다. 그럼 조금씩 모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면 이제 공격적으로 그때 또 좀 더 투자해 보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 보고, 그런 경험을 쌓아 봐야만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본인 실력이. 예. 그냥 눈팅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눈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딱 보기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경험을 해 봐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죠? 예. 물론 그러다 보면 실패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대인데 주가 부진한 것 중에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 공부하다 보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봤으면 손절도 하시고, 예. 그런 과정에서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그 선지장님이나 피터 케이님 같은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분들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신지 아시잖아요. 공짜로 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실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닐 때 잘 정리하시고, 또 된다고 싶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일 때는 또 공격적으로 해 보시기도 하시면서 하시고, 다만 지금은 시장이 또 너무 올라왔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4,600 까지 왔으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도 하실 때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 아니 그 함께 배우기 또 올라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